대한민국에서 프리랜서로 살아남는 법, 취업, 퇴사, 이직, 이런 인생에 작지만 유용한 우선 하나 인생 우선이 준비한 프리랜서 필수 가이드, 프리랜서 선배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미래를 미리 체험해보는 가상현실 시간여행 프로젝트 인생은 즐겨 프리랜서 your life unfreely 데스타. 글 쓰는 송은정이라고 하고요. 시작은 방송국 예능국의 막내 작가로 일을 시작을 했어요. 저랑 굉장히 잘 맞았어요. 일도 재밌었고 흔히 말하는 가족 같은 분위기에 어차피 이렇게 돈을 못 벌 바엔 차라리 시간이라도 벌자라는 자영업이란 걸 하게 됩니다. 갑자기 또 네, 그게 이제 만 3년이 됐네요. 제가 원하는 삶의 조건에 대해서 계속 생각할 수 있었던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그러게요.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네. 질문을 듣고 나서 잠깐만요. 개미가 있어가지고. 네. 됐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이제까지 해오셨던 일 중에 가장 만족한 일. 프리랜서로서 했던 일 중에 만족, 대만족. 대만족. 대만족이라고 뭔가를 하나 콕 집어서 어떤 작업을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네네. 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3년 동안 꾸준히 일이 끊기지 않고 이어져 왔다는 것에 굉장히 만족하는 부분이 분명 있어요. 그렇죠. 뭐 성과와 상관없이 맞습니다. 내게 계속 일이 들어오고 있고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즐거움이 있고, 제가 3년 동안 4권의 책이 지금까지 나왔거든요. 와우. 근데 그게 보통 작가분들이 한 권의 책을 1년에서 길게는 2년씩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보통 그 정도의 속도로 책 작업이 진행이 되거든요. 뭐 그 안에는 원고를 쓰는 시간도 있고, 이제 다듬는 시간이 있고, 또 편집자가 편집을 하는 시간이 있고, 제작한 시간이 있고, 뭐 이런 거 모두 통틀었을 때 보통 한 권의 책이 나오는데 뭐 1년에서 1년 반, 뭐 더 짧은 경우도 있지만 보통 얘기하자면 그런 정도 걸리는데, 저는 1년 동안 3권의 책을 작업을 한 적이 있어. 2017년에. 그러니까 프리랜서가 막 되고 난 무렵인 거죠. 3권이요? 그때 첫 책이 나오고 나서 이제 그 책을 계기로 이제 이런저런 출판사에서 출간 제안을 주셨는데, 아시다시피 프리랜서는 언제 일이 들어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더구나 이제 프리랜서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시기였고, 물 들어올 때 녹을 저어야 한다. 그게 참. 그 말이 참 무서운 말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출간 제안이 들어오는 족족 다 계약에 사인을 한 거예요. 물론 기본적으로 그 제안들이 저의 어떤 흥미를 충족시킨 부분이 있었고, 저 역시 원하던 그런 이야기였기 때문에 뭐 승낙을 한 것도 있지만, 어떤 그 불안감이 제가 계속 사인을 하게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2017년에 1년 동안 3권의 책을 작업을 했는데, 이게 뭐 예를 들자면 하루에 3잡을 뛰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생각만 해도.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 그때 느낌은 3개의 자아를 돌려 쓰는 느낌이랄까? 왜냐면 책마다 다 스토리가 달랐거든요. 전혀 다른 컨셉이었고, 아침에는 이제 A라는 책의 자아를 꺼내서 쓰고, 오후에는 B라는 책의 자아를 꺼내고, 그 다음에 이제 잠깐 자고 일어나서 새벽에는 C라는 책의 자아를 꺼내 쓰고, 이런 식으로 너무 바쁘게 일을 하다 보니까 진짜 힘드셨겠어요. 책은 결과적으로 잘 나왔지만 제 몸이 완전히 만신창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살면서 가장 많이 병원을 갔던 시기이기도 했어요. 그때 워낙 뭐랄까 크게 아프진 않는데 잔잔하게 계속 감기에 걸려 있다던가, 그러게요. 온몸이 계속 막 몸살이 걸린 것처럼 아프다던가, 그런 식으로 몸이 완전히 축 나버려서 그 일을 계기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일을 하는 것이 어떤 제 프리랜서 생활의 1순위가 되기도 했고, 더불어 미래의 나 자신을 믿어보자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으로 하게 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뭔가를 자꾸 더 하고 싶고 나를 더 증명해 보이고 싶은 압박에 시달리게 되더라고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뭔가 더 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최대한 집중해서 여기에 대한 성과를 잘 이끌어내면 분명 다음 기회가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오히려 마음이 좀 더 편하기도 하고, 그래서 맞아요. 지금은 그런 식으로 좀 작업을 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쉽지 않아요. 그 불안을 다스리기가. 그러니까요. 생각만큼. 그 어떤 나에게 또 이런 일이 또 들어올까 하는 맞아요. 불안과 이 기회가 마지막이면 어떡하지? 근데 이제 이걸 했을 때 또 일을 건강 맞아요. 그런 거. 그 밸런스를 맞추는 맞아요. 거죠. 프리랜서 분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얘기 안 할 수 없는 부분은 이놈의 건강. 빠질 수 없죠. 그러니까요. 그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보통 그 4대 보험이 또 있고 물론 직장도 너무 힘들겠지만 정해져 있는 또 시간이 있고 정해져 있는 또 휴일 또 휴가 이런 체계들이 있는데 너무나 모든 걸 우리가 다 정해야 되기 때문에 참 정말 매일매일이 쉽지 않은 하지만 또 그만큼 재미가 있긴 있는 그런 직업이라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 프리랜서의 장점과 단점. 제 생각에는 프리랜서의 모든 장점은 곧 단점이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그냥 말할 수 없다. 그렇죠, 지금까지 그렇죠. 제가 내린 결론은 그러한데 너무 명쾌하다. 네. 우선 기본적으로 프리랜서 하면 어떤 그 자유라는 단어에서 벗어날 수 없고 그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저 역시도 그랬고 보통 그런 오해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프리랜서는 본인이 원하는 때에 언제든 일할 수 있고 쉴 수 있다라는 어떤 오해들이 있는데 그게 가령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에도 저 사람은 프리랜서이니까 언제라도 일을 할 수 있어. 맞아. 그러니 수시로 업무 관련한 문의를 한다던가 메일을 보낸다던가 어떤 피드백을 계속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 같은 경우에는 휴가가 될 수도 있고 제가 휴가지에 있는데 그런 식으로 뭔가 일에 관한 요청을 받을 수도 있고 혹은 가까운 친구더라도 친구들 역시 저에 관해서 제가 하는 일에 관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는 부분이 얼마간 있기 때문에 부르면 나올 수 있는 사람 저에게도 제 스케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가장 어떻게 보면 이제 스케줄이 빡빡한 게 프리랜서인데. 네, 그럼요. 원래 백수가 제일 바쁘다고 다른 얘기긴 하지만 네네. 하여튼 그런 식으로 서로 쌍방강의 오해가 있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저 스스로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내가 프리랜서라기보다는 나 역시 회사원과 다름없는 출퇴근 노동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실 생활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가 저의 출근, 퇴근 시간이에요. 그 사이 동안 일을 하는데 물론 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저는 주로 집에서 작업을 하거든요. 그 사이에 점심도 챙겨 먹고 그쵸. 잠깐 휴식 시간도 갖고 틈틈이 빨래도 돌리고 청소도 하고 그렇게 제가 일하는 시간을 만들어서 좀 생활과 일을 구분하려고 노력을 좀 많이 하는 편이고 아까 잠깐 혼자서 작업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 잠깐 나왔는데 사실 저는 제 성향상 혼자서 일하는 게 굉장히 편안하긴 해요. 물론 사람들을 만나야 하고 어떤 미팅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시간은 글 작업은 이제 혼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은데 가끔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료가 되게 간절해지는 순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쵸. 뭔가를 일에 관련해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그 일에 관해서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에게는 완전히 이해받을 수 없는 어떤 지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나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동료에게 상의를 하고 싶은데 그게 마땅치 않을 때 아니면 그냥 가볍게 차 한 잔 마시고 싶은 경우 그럴 때 동료가 굉장히 간절해지는데 어떤 작가분들이 보면 공동 작업실을 그래서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소모임을 많이 하시는 작가분들도 있고 각자의 방식으로 그런 좀 적적함을 타개해 나가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글 모임을 만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는데 누구에게 글을 배우거나 가르치거나 이런 건 전혀 없고 또 글 쓰는 분들이 아니에요. 오시는 분들이 다 일반 직장인 분도 계시고 네, 디자이너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직종에 계시는 분들인데 저희의 목표는 말 그대로 한 달 1시에 모여서 글 쓰는 시간을 공유를 하는 거예요. 의외로 우리가 직장인 분들은 아마 많이 느끼실 거예요. 내가 뭔가 취미생활을 하고 싶고 혹은 작가가 되기 위해서 글을 쓰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 시간이 있더라도 그 시간에 내가 자리에 앉는 게 너무 어려워. 이런 고충들을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오시는 분들이 사실상 그런 분들이고
그래서 다 같이 모여서 뭐 사담도 특별히 없어요. 정말 딱 앉아서 인사하고 자기 작업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기 전에 15분 전쯤에 가볍게 뭐 스몰 토크하고 뭐 오늘 뭐 썼는지 뭐 그런 대화 나누면서 원래는 3개월 정도만 시범으로 운영을 해보자였는데 의외로 다들 이 시간을 너무나 잘 유용하게 써주셔서 지금 7개월째 모임을 계속 하고 있어요. 우와, 오히려 신기하다. 강제성이 없어서 모임이 계속 지속되는 것 같기도 하고 저희는 회식도 딱 한 번 했어요. 3개월 끝났을 때 이 모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기에 그때 한 번 모이고 오히려 맞아. 그런 부분을 더 오히려 편안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러게요. 요즘 이제 그 모임에 관련된 어플들도 많고 그 모임 하면은 보통 이제 우리나라에서 떠오르는 건 무조건 뒤풀이, 아, 그렇죠. 무조건 회식, 약간 이런 네, 맞아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또 그거를 원치 않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죠. 그리고 정말 딱 이 모임에 맞게 목적에 맞게 네. 딱 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모임 굉장히 저희는 아이디어가- 카톡도 안 합니다. 그냥 너무 좋네요. 네, 모이는 날에 출석 여부만 확인하고 단톡방은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게 좀 있어줘야 네, 네. 그 시간을 알차게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굉장히 너무나 아이디어가 반짝반짝 빛나는 모임이네요. 원하시면 문의 주세요. 네. 이제 그 어떻게 링크 같은 거 하나 제가 해놓을 테니까 네. 이거 보시는 분들 원할 수도 네. 있잖아요. 네, 그죠. 7개월 동안 회식 1회. 그게 아주 이 보신 분들 중에서 마음에 드신 분 있을 것 같아요. 프리랜서에게 성공이란. 이것도 참 이 많은 분들이 다양하게 네. 답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아까 했던 얘기와 이어지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꾸준히 일을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프리랜서의 성공이 아닌가. 왜냐면 프리랜서 자체가 불안정한 노동 환경에 속해 있는 직업군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일이 있다는 건 내가 당장 다음 달에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물론 저도 베스트셀러 굉장히 바래요.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뭐 그거는 어떤 제가 일을 하는 과정의 어떤 일부일 뿐인 것 같고 결국에는 뭐 베스트셀러를 내든 아니든 상관없이 계속해서 내 일을 쭉 할 수 있다는 것, 누군가가 나를 찾는다는 것,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프리랜서의 성공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 프리랜서라는 말 자체가 어쨌든 그 자유 계약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을 할 수 있다는 자체가 그 이름을 이제 유지할 맞아요. 수 있다는 거니까 저도 정말 많은 분들과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또 저도 프리랜서 일을 하면서 이 이름을 걸고 기간이 어찌 됐든 어쨌든 이제 지금까지 현재까지 이걸로 이제 먹고 살 수 있는 어떤 상황을 만들어낸다는 게 어쨌든 큰 성공, 대성공이 아닌가 뭐 그렇게 저도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문은 이제 성공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성공하는 프리랜서의 덕목 어떤 게 있는지. 어렵네요. 네. 덕목이라 함은 저 같은 경우에는 성실 성실. 네, 네, 성실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는 편인데 그 성실하다는 게 열심히 한다와는 약간 뉘앙스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성실은 매사에 너무나 나를 쏟아 넣는 대신 그것보다는 균형을 갖고 오늘의 몫을 제대로 일희일비하지 않고 해내는 것, 그런 매일매일의 힘, 그건 제가 아무래도 또 책을 쓰는 사람이라서 더 그런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책 작업은 못해도 6개월은 잡아야 되거든요. 그럼 그 시간 동안 한 권의 책이 나오는데 보통 A4 용지로 치면 100장 내외를 써야 해요. 혹은 그 이상을 써야 하기도 하고 이제 거기서 또 추리고 수정을 해야 하는 건데 예. 그거를 단번에 쓸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내가 오늘 에너지가 너무 소사해서 단번에 50장을 후루룩 쓸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쓴 50장은 다음날 보면 싹 새로 써야 돼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매일매일 2장씩 꾸준히 쓴다는 생각이 저한테는 오히려 정신적으로 해롭지 않고 오래 일할 수 있는 동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좀 성실함? 매일매일의 힘을 잊지 않고 거기에 의지해서 잘 해나가는 것? 그런 게 덕목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게요, 생각이 그러게요. 듭니다. 조금 작업 스타일이 다르긴 하지만 저도 이제 말씀하셔가지고 확 깨달은 게 영상 작업할 때
영상이 이제 길면 길수록 작업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또 이게 또 막 들어가야 될 요소가 좀 많잖아요. 영상에 이제 뭐 화면도 봐야 되고 뭐 색깔, 자막, 효과음 막 하다 보니까 처음에 저의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에 막 1초, 2초 구간인데 요거 가지고 막 몇 시간을 쓰고 근데 또 막상 몇 시간 지나고 나니까 뒤에를 할 힘이 없고 그러니까 뒤에는 또 앞에보다는 좀 정성이 덜 들어가게 되는 그러니까 맞아요. 그렇게 되면 너무 불균형이 심해지잖아요. 맞아요. 영상도 이런데 책 같은 경우는 진짜 장기 작업이니까 처음에 너무 막 내가 드디어 책을 쓰게 됐어 막 하다 보면 뒤에가 또 이렇게 흐름을 네네. 끊어질 수도 있게 되고 참 진짜 그 생각을 계속 하면서 써야겠네요. 책을 쓰실 때는. 맞아요. 프리랜서는 시간이든 에너지든 이걸 잘 분비해서 쓰는 게 약간 관건인 것 같아요. 진짜요. 네. 정말 오늘 일이 잘 된다고 해서 오늘 열심히 하는 게 만사가 아니라 맞아요. 오늘만 사는 게 아니니까. 네. 아 정말 그 균형 잡는 것도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성실함. 7번째 질문은 반드시 피해야 할 클라이언트 유형. 이 부분 같은 경우엔 다행히 저는 굉장히 사려 깊은 클라이언트 분들을 위주로 만나서 뭐 그렇게 불쾌한 경우가 사실 잘 없어요. 그래요? 네, 프리랜서가 된 네. 이후로는 정말 다행인 일이죠. 사실 네네. 그런 경우가 흔치 않은데 그럴 수 있었고 다만 가끔씩 어떤 제안을 받을 때 그 상대방이 일을 제안하는 방식을 통해서 일을 승낙하거나 좀 고려하게 되는 경우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가령 뭐 이메일로 어떤 제안을 하는데 그 이메일이 의식의 흐름대로 쓰여져 있는 거예요. 알 것 같아요. 부어체로 뭐 띄어쓰기도 제대로 안 돼 있고 뭐 오타도 네, 남발되어 너무 알 것 있고 같아요. 뭐 키역 히어티어 막 들어가고 이게 뭐 어느 정도까지는 제가 뭐 이해하는 수준으로 뭐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게 너무나 편안하게 마치 오래 한 사이처럼 진짜 그냥 어떤 사람 네. 얼굴 떠오르면서 말하고 있는 느낌? 네, 첫 제안에 그런 식으로 일에 제안이 오면 어떤 상대에 대한 약간의 불신이 생기는 저 사람은 같이 일하는 사람에 대한 배려가 조금 부족한 것 같다라는 편견이 생길 수밖에 없더라고요. 아무래도. 그쵸. 그렇다 보니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리 뭐 일의 의도가 좋고 뭐 페이가 나쁘지 않더라도 조금은 갸우뚱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런 분들이 정작 필요한 얘기는 쏙 빠뜨리세요. 제일 중요한 페이 그러니까요. 그리고 작업 일정 뭐 그런 것들 가장 중요한 핵심을 쏙 빼놓고 주변부 얘기만 너무 장황하게 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빠르게 판단하시고 아닌 것들은 선을 빨리 긋는 게 오히려 뒤에 후회 없이 별탈이 없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경험상. 지금 말씀하시니까 저도 그 한 분이 확 떠올랐는데 제가 이제 제 유튜브 채널에 영어 관련 컨텐츠를 좀 올려놨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관련된 이제 회사였었나 봐요. 약간 딱 봐도 사장님이에요. 그래서 인사도 없이 그냥 이 스마트폰으로 메일 보내신 것 같아요. 유튜브 봤는데 영어 강의하시더라고요. 우리 회사 와서 얘기 좀 해요. 끝! 아유, 이게 뭐지? 막 해가지고. 근데 또 그 안에 오타가 또 있어요. 그 와중에. 가지고 이제, 그래도 어쨌든 저는 이제 의뢰를 받은 거니까 그 링크돼 있는 회사에 들어가 봤죠. 그랬더니 이제 약간 영어 강의를 하는 그런 사이트긴 했어요. 근데 어쨌든 나는 일을 하고 싶은 입장이고 너무 이상하지만 이 메일이 그래도 이제 답장을 하긴 했습니다. 그 와중에 지금 같아서는 안 했을 텐데 네, 그때는 좀 급했으니까 해서 뭐 저는 이제 이런 경력을 갖고 있고 이런 강의를 한 사람이어서 제 뭐 영상이랑 링크 같은 거 쭉 보내고 이제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할 수 있다니까 또 되게 빠르게 답장은 되게 빨라요. 되게 빠르게 선생님은 너무 올드하셔서 강의를 하지 마시고 주변에 포텐 터지는 분 소개시켜 주세요. 끝! 거기서 끝! 해가지고 이런 의도였구나. 그러니까 좀 이제 저보다 좀 영한 분을 찾고 계신데 약간 그 다리가 되어달라 뭐 그런 맥락이었나 봐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정말 매일 한 번 왔다 갔다 해서 끝냈던 기억이 나는데 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매일 갱신됩니다. 네네네. 그래도 그럼에도 어쨌든 조금씩 이런 게 뭐 이런 영상으로나마 아니면 이제 뭐 트위터나 SNS 상으로 이야기가 되면서 그 업체 분들도
조금 이제 자각을 하고 맞아요. 조금씩 이제 개선해 나가는 분위기인 것 맞아요. 같아요. 그죠? 진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메일 쓰는 게 또 얼마나 중요한지도 좀 제발 깨달아 주세요. 그냥 막 보내지 마시고 한 번 정도 더 읽어볼 수 있잖아요, 보내기 전에. 정말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프리랜서 꿈나무들에게 하고 싶은 말인데, 그래도 이제 우리 분야가 있으시니까 그 에세이를 쓰는 어떤 작가가 되고 싶어하는 분들에게 얘기를 해주신다면, 그런 걸 이제 준비하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글 쓰는 거를. 글쓰기를. 제가 이 일을 시작하고 나서 뭐 SNS 메시지로 이렇게 비슷한 질문을 많이 받아요. 어떻게 하면 작가가 될 수 있느냐, 뭐 프리랜서 작가가 될 수 있느냐 묻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프리랜서는 누가 데뷔를 시켜주는 것도 아니고 어떤 공인된 기관에 뭐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근데 다시 말하면 프리랜서는 자기가 그 시점을 결정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발을 떼면 프리랜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만 먹는 것만으로는 사실 충분하지 않고 우선 무언가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 시작에서 단번에 성과를 낸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만약에 글을 쓰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우선 쓰는 게 중요해요. 우선 쓰지 않고 작가가 되길 바라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이걸 시작하지 않고, 이걸 하지 않고, 이제. 마음은 너무 뜨거워. 내가 써야 될 얘기가 너무 많이 고여있고, 내가 멋진 곳도 많이 다녀왔고, 여기만 있고. 네. 그래서 가슴에 이만큼 담겨 있는데, 뭐, 회사 다니는 너무 바쁘기도 하고, 뭐, 약속도 많고, 그쵸, 뭐 그쵸. 운동도 해야 되고, 그렇죠. 뭐, 경황이 없다 보니, 아직은 쏟아내지 못한 상태인데 우선은 그것을 쏟아내는 것부터 시작을 하셔야 하고 그 쏟아냄을 개인적인 일기장이 아니라 공개된 플랫폼에 올리셔야지 그때부터 진정한 프리랜서로서의 시작의 한 걸음을 뗐다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좀 공적인 글쓰기를 하셔라. 그래서 뭐 그게 요즘에는 워낙 많잖아요. 뭐 네이버 블로그도 있고 뭐 브런치에도 올릴 수 있고 요즘에 인스타그램에 짧은 글을 계속 올려서 그 컨텐츠로 책이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다반사고 그렇다 보니까 무엇이 됐든 완벽하지 않더라도 자기 것을 꺼내고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글을 쓰는 내가 있다라는 걸 계속 알리셔야 해요. 맞아요. 아니면 내가 어떤 글을 쓰고 있고 내가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쓰는 것부터 무엇이 되었든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말씀이네요. 네, 여러분 우리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지금 right now 공적인 플랫폼에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한번 질러봐라. 맞아요. 일단 시작해봐라. 피드백이 또 돌아오면 약간 흥이 나서 또 그 다음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개인적인 글쓰기보다는 계속 내보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도 유튜버 어떻게 해요 하는 사람들한테 항상 그냥 오늘 채널 만드세요 이렇게 하는데 뭐 그런 맥락으로 오늘 시작하라.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치기 전에 우리 아까 말씀하셨던 그 4권의 책과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한 약간의 홍보 시간을 좀 가져볼까요? 4권의 책이요? 네, 4권의 책 제목 좀 알려주세요. 제목이요? 하나하나 읊으면 되나요? 네, 당연하죠. 첫 번째 맨 처음에 쓰신 게? 첫 책은 천국은 아니지만 살만한이라는 책이고 그것도 제목이 참. 그 책은 제가 출판사 그만두고 나서 바로 그 잡지사로 갔던 게 아니라 북아일랜드에 있는 장애인 공동체에서 1년 동안 생활을 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생활기를 담은 책이고요. 그 다음 나온 책은 일단 멈춤 교토라는 책이고 제가 교토라는 도시를 워낙 좋아해서 교토에 관한 짧은 에세이와 뭐 제가 추천하는 장소들, 뭐 카페가 될 수도 있고, 뭐 음식점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곳들을 잘 갈무리해서 만든 책이고요. 3번째 책은 아까 잠깐 이야기 나왔던 오늘 책방을 닫았습니다. 일단 멈춤의 처음과 끝을 담은 책이고요. 그리고 4번째 책은 올해 나왔었어요. 빼기의 여행이라고 제가 그동안 해왔던 여행들을 총망라? 네, 그 잔잔한 여행 에세이 책이고요. 지금 쓰고 있는 책은 마침 프리랜서 생활기예요. 제목이요?
제목은 아직 과제는 아직 제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기본 컨셉은 저의 프리랜서로서의 생활을 네, 그대로 와우. 옮긴 책이라서 기대해 주십시오. 책 언제 나올 예정인가요? 원고 마감은 10월이고 늦어도 올해 말 내년 초에는 나오게끔 진행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책이 나오고 다시 한번 모셔서 책 얘기를 안 해서 네. 너무 딱 그거고 프리랜서 얘기니까. 네, 너무 딱 적합하게 그렇게 돼 있어서 예. 와우, 협찬도 어떻게 한번 땡겨보겠습니다. 갑자기 또 일이 커지는 것 같지만 네, 당연히 제가 또 기쁜 마음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일단 멈춤 작가님과 함께 송은정 작가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고 말씀드렸던 책들 여러분들 정말 제목만 들어도 구미가 확 당기는 책들이잖아요. 관심 가져주시고 그 다음에 활동하시는 그 어떤 링크들도 밑에 제가 달아놓을 테니까 들어가 보셔가지고 다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고 박수 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